자, 뭐 뉴스 브리핑부터 한번 봅시다. 네, 오늘은 모든 언론사에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사가 많이 실렸고요. 뭐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이 2번 맞았다. 자승자가 홍남기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건 이따가 집중 분석 시간에서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세대란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어제 가양 구단지 그 화제가 된 사진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조선일보에서 세입자는 이사비 3천만 원을 달라, 주인들은 집 보려면 5만 원을 내라, 뭐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례들을 보니까 최근에 한 서울의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집을 비울 테니 이사비로 3천만 원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집주인 A씨는 세입자에게 1,0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2천만 원을 깎은 금액을 제안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답을 못 받고 있다고, 뭐 이런 일들이, 사례들이 지금 현재 전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위로금? 네. 이게 집을 빼주는 대신 이사비를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으로 서울에서 이제 세입자들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런 양상이 업계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위로금 안 받으면 바보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막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주인들은 또 세입자들에게 다른 형태로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갑질인가요? 네, 갑질 아닌 갑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순히 전세금을 얼마를 올리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일시적 2주택자로 지금 이 집을 당장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수억 원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주택을 한동안은 못 팔게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가격을 깎아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로금이라든지 뭐 이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뭐 몇천만 원을 주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집주인 같은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라서 내년 1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렇게 2년 연장을 무조건 해놓으니까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막 속출을 하네. 매수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입주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전세 매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혼란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좀 문제 내지는 뭐 부작용,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은 했으나 조금 예상보다도 조금 더 걱정스러운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 또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2년의 계약갱신 청구를 한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내가 연장을 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 갱신을 청구를 하지 않고 그 적당한 선에서 높여서 집주인과 계약을 한번 체결한 후에 이제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2년을 더 살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 상당히 좀 복잡하네, 복잡해. 그 이게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최장 지금은 우리가 4년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이게. 2 플러스 2년. 2 플러스 2년이니까 이제 한 집에서 최장 4년인데 최장 4년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집에 또 살고 싶은데 뭐 전세값이 진짜 막 급등해서 그러면 그때는 주인이 다 받아도 뭐라고 못하는 거잖아. 네. 참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뭐 일률적으로 행사 보장한다. 이거는 조금 다소간에 좀 이런 좀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밖에 없겠네. 이게 그냥 냅뒀으면 사실 그때도 누차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알아서 잘 그야말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 다음. 네, 거의 뭐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 기사라서 사실 다른 부동산 눈에 띄는 기사가 별로 없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그 주택임대인 협회 저희 땅집고 회의실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 주택임대인 협회에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그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임대주택 제도,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19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서. 결국은 헌법소원 청구 주요 취지가 그러니까 뭐가 지금 위헌이라는 주장인가요? 그래?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나요? 그 일부 주택이 임대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랑 또 영세 임대 사업자까지도 보증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등 이게 좀 이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면서 뭐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당했다. 네. 직업 선택의 자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직업을 그래 자유롭게. 그것도 직업이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임차인들까지도 앞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만들고 있는 임대차 관련 법들이 세입자,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집주인들한테 양쪽으로 이렇게 헌법 시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면? 이 헌법소원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그동안 이 협의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던 임대인들의 모임이 협회로 정식으로 출범이 됐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임대차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임대인 협회가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계속적으로 하여간 뭔가 좀 갈등 국면이 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렇게. 참 요즘은 뭐 다들 이게 즐거운 소식은 잘 없고 싸우고 대립하고 막 전부 다 이런 얘기뿐이네. 좀 답답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없으면 뭐 오늘은 아까 얘기한 집중 분석에서 좀 다뤄야 될 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정말 그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우려 속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이 급진적인 법안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도해서 밀어붙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전부 다 홍남기 부총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게 좀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 이 마포의 이 전셋집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유일하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길 수 있는 집주인의 권리가 직접 거주 아니겠습니까? 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의왕 아파트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한 채를 처분하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에 따라서 처분을 결정을 하게 된 아파트였는데요. 세종이 전매 제한 때문에 처분이 안 돼서 네. 의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의왕시 이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세입자는 내년 1월에 집을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만기가 내년 1월이었나 그러면?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 매수자를 구해서 의왕 주택을 처분을 하려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는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의사를 밝혔다면 세입자에게 뭐 본인이 당했듯이 이렇게 퇴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미 체결을 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이 새로운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직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잔금을 아직 안 낸 상태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입자분께서 이전 집주인,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말이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집주인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 현재 집주인은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나 새로 집주인이 되는 이 매수자분은 직접 거주도 불가능하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미 적용이 된 상태의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네. 본인이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매매 계약이 파기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난 그냥 전세 끼고 그냥 사놓게요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라고 하면 이건 매매 계약이 깨질 수밖에 없겠네. 이 매수자분 역시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투기 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의왕시가 또 지난 6.17 대책에서 새로 신규 지정이 된 지역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아파트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네. 근데 이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을 한다면 6개월 이내에는 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네. 또 하나의 이 눈여겨볼 점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밝혔었느냐 아니냐 이 점이 되겠는데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분명히 밝힌 상태였을 경우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는 이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거주를 할 수 없는 주택을 팔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홍남기 부총리가 손해배상 청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길 여지도 있다. 매매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네. 그렇지만 이 세입자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분명히 행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런 책임까지는 스스로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 있네. 경제부총리 사례가 되게 대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하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은 다시 강조하면 그걸 만든 것이 본인이십니다. 네. 이쯤 되면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불쌍하다, 너무 좀 딱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마포 집주인분들께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을 구하러 오시면 조금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굳이 뭐 마포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딴 데 가면 되잖아. 그건 그래요. 마포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굳이 뭐 마포에 내가 보니까 이제 아마 마포를 한 이유는 네. 세종로 청사하고 청와대가 가깝고 여의도 밑에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딱 그 중간 마포를 잡은 것 같은데. 보통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파기되는 경우 의왕 집에 직접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공사가 다망하셔서 어떻게 그것도 하실지는 고위 공직자라서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1주택자가 돼야 되니까 응? 네. 2주택 이상이 있는데 지금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상황. 놓여 있다 보니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뭐 아까 말 맞더라. 그래서 사실 의왕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제일 베스트 방법은 뭐 내가 살 거니까 나가시오 하면은 나가도 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소용 없는 건데.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의왕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 이것도 꼬인 거지. 왜냐면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1주택 넘는 거는 다 팔아버려라, 처분해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법이 없는 거지만 어찌됐건 뭐 정부가 그렇게 아니 내가 아는 우리 고위공직자 한 분도 계신데 이 양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 지금 무조건 지금 집을 한 채를 팔으라니까 두 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집이 두 채가 된 거야. 그래서 두 채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세종시고 하나는 또 이제 다른 뭐 용인에 이제 어떤 집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세종은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종을 팔아야 되냐, 용인을 팔아야 되냐, 세종은 이게 지금 전매기가 되니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막 복잡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민인 거야. 이걸 막 지금 빨리 처분해야 된다는 거야. 처분 안 하면 이 승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다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 부총리도 사실은 본인도 뭐 그렇지 경제수장이 이거 뭐 말을 씹을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이긴 하겠지. 얼마 전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시부모가 사는 그 오피스텔 처분해 버렸잖아 결국. 네.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무슨 뭐 좀 프레임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게 오르니까 이걸 해라라고 하는 이런 강요하는 게 이게 참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주택 고위 관료들 다주택 처분하라 거기서부터 일단 이게 잘못된 그렇지. 스텝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많이 꼬인 거야. 이게. 네. 근데 그 처분하라라고 한 것 자체가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이게 아까도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가지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경실련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상 청와대 니들 다주택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더니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라고 하는 프레임이었잖아 지금. 이 정부의 프레임은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야 이렇게 돼 있었거든. 처음에 출범할 때 김현미 장관이 최초 출범해서 그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네. PT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 집 좀 파십시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야. 비극이 시작이 된 거라고 내가 봐서. 그 홍 부총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이렇게 봐야 될 거야. 3년 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자승자박일 수도 있고 자가 당착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비극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럼 니들은 뭐 다주택 아니야라고 경실련이 까보니까 청와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지? 그 기원동 부장 와서 얘기했다 했죠. 뭐 70%인가 몇 50%인가가 다 다주택자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마 뜨거라 해가지고 야 빨리 다 팔아 지금 막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막 몇몇 이제 막 문제가 막 계속 속출했잖아 막 그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지금 홍 부총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다시 돌이켜 보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거냐? 응? 라고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결국에 본인 집을 지금 팔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참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의왕집을 처분을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것마저도 법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렇게 되면 그냥 뭐 2주택자로 사실 그걸 노린 거. 이 정부가 다음 전세 대책을 고민을 하면서 신규 계약에도 저돌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뭐
신규 규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규제는 피해갈 수 있을지도 한번 그러니까 참 이게 여튼 우리 홍 부총리 잘 좀 해결되시길 바라는데 내 느낌엔 잘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결국은 설득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이분.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런 더 살래 하는 의왕주택.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뭐 좀 아까 얘기한 위로금 3천만 원. 자, 이사비. 이거 뭐 이사비 플러스지 사실은. 네. 뭐 드리고 좀 어떻게 제발 좀 한번 봐주세요. 흡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이 세입자분도 근데 주변 전세가 워낙 올라서 이 못 구했죠. 결정을 예. 바꾼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뭔가 더 이유가 있을 텐데. 아 참 이거 웃을 일은 아니고 참 이거 괜히 참 한번 건드려 놓으면서 벌집을 쑤셔 놓은 꼴이야. 오케이 자 뭐 더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